아기 어깨에 별 모양 점이 있다고. 그건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만 유전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야. 구단수의 말에 황 회장은 비명을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대로라면 아기가 내 핏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공이가 낳은 아기 어깨에 특별한 점이 발견되면서 아기의 친아빠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밤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민기가 야근을 한다며 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사무실은 거의 없었고 구석 한 곳에서 휴대폰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서민기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서민기는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웃었고 바람이라도 맞은 듯 미묘하게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구단수가 서민기 앞에서 가볍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화 중이었어? 서민기가 흠칫 놀라며 급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너 아직 안 갔어? 야근한다니까 걱정돼서 기다린 거야? 구단수는 슬쩍 서민기의 두 눈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서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늦었어. 아까 복도 지나가는데 웃는 소리가 들리던데? 뭔가 재밌는 일 있었어? 서민기는 당황한 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짧게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친구랑 잠깐 통화한 거야. 구단수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뒤를 돌아보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서 서민기가 서류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근이라기엔 너무 느긋한 태도인데. 건물 밖으로 나온 서민기는 골목 어귀를 향해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구단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민기를 따라가며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골목에 도착한 서민기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은밀하게 웃었습니다. 분명 수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길 모퉁이에서 강진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진아가 서민기의 이름을 부르자 서민기는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진아가 서민기에게 다가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서민기는 익숙한 듯 강진아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일이 좀 꼬였어. 얼른 타자.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차 문을 열고 동시에 올라타는 장면이 구단수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야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묻어났습니다. 구단수의 마음속에서 혹시나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동행이 전혀 아니군. 둘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자 구단수는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구단수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비추는 거리를 바라보며 구단수는 표현하기 어려운 위화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서서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수는 서민기와 강진아의 뻔뻔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고 오랜만에 맹공이를 찾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맹공이가 결혼 후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였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 만나지 못했으니 직접 얼굴도 볼 겸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단수는 잠시 외출을 허락받고 맹공이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현관 쪽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맹공이가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환하게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구단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괜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그래도 볼 일이 좀 있었어. 괜찮아? 맹공이는 간단히 답하려다가 안에서 더 커진 아기 울음소리에 급히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기가 울어서. 거실에 혼자 남은 구단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밝게 웃던 맹공이가 결혼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지쳐있다는 느낌이 구단수의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맹공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맹공이는 아기를 안아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아기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구단수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맹공이는 잠시 망설이듯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구단수는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기의 어깨 한쪽에 작게 자리 잡은 희미한 별 모양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단수는 아기 옷을 조금 내려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작은 별 모양 문양이 흐릿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위치에 동일한 모양으로 구단수의 어깨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이 점, 혹시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맹공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어. 병원에서도 그냥 태어날 때 생긴 점이라고 하더라. 아기는 구단수 품에서 잠시 칭얼대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구단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수많은 의문과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구단수가 가진 어깨의 점과 너무나 흡사한 흔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지나칠 수도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도 구단수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단수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날 밤 골목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잠을 설쳤고 무엇보다 서민기와 강진아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은밀하게 만났을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구단수는 야근 기록과 출입 증빙, 그리고 사내 메신저, 로그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구단수는 내부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켰습니다. 늦은 시간 사무실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기록, 그리고 점심시간 전후로 따로 나갔던 기록을 뒤적거리자 여러 개의 수상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 행선지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메신저에서 은밀하게 나눈 대화들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는 식으로 이어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민기가 강진아에게 보낸 오늘 점심은 그 식당에서 먹자라는 메시지에 강진아가 콜. 남들이 눈치챌까 걱정되니까 시간차 두고 나가자라고 답한 기록. 또 결제 서류엔 각각 외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론 같은 시간대에 나간 흔적. 구단수는 점차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구단수는 서민기와 강진아를 작은 회의실로 불러 직접 맞섰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서민기,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강진아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구단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근한다고 해놓고 둘이 같이 나갔더라. 뭘 한 건지 말해볼래? 서민기는 무표정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사 일이었어. 근데 네가 왜 내 사생활까지 들여다봐? 강진아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도 목소리에 신경질이 묻어났습니다. 서민기랑 내가 어떤 사이든 네가 관여할 문제 아니지 않아? 구단수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안 카메라 캡처랑 메신저 로그 있어. 둘이 단순 동료라고 하기엔 좀 그러던데? 서민기는 코웃음을 치듯 대꾸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거든. 강진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민기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에 구단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불륜 때문에 회사에 피해 끼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민기와 강진아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운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구단수는 불안과 결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며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구단수는 고민 끝에 할머니 황 회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황 회장에게서 집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별 모양점이 대대로 전해지는 어떤 특징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있는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황 회장에게 구단수가 다가섰습니다. 황 회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며. 구단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린 뒤 의자 옆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집안에서 어깨나 등 쪽에 별 모양점이 유전되는 경우가 있나요? 황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곧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있지. 별 모양이라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점으로 태어난 아이가 몇은 있었어. 그렇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야. 구단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특징일 수도 있나요? 혹시 혈연의 증거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해서요. 황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날선 시선을 번뜩 세우며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수작 부리려고 그래? 할미 속일 생각은 하지 마. 구단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최근에 별 모양점이 있는 아이를 봐서 혹시나 싶어 여쭤본 거예요. 황 회장은 은근히 의심하는 듯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별 모양점 정도야 어디든 흔히 있을 수 있지. 그게 꼭 혈연을 뜻한다는 법은 없잖아. 이어 다시 날카로운 어조를 띄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상한 짓 꾸미지 마라. 구단수는 황 회장의 경계가 더욱 날카로워진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죄송해요. 황 회장은 무언가 심기가 불편한 듯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다가 구단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됐고 이만 가봐. 구단수는 뒤돌아 나서며 혹시 황 회장이 눈치라도 챈 건 아닐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별 모양점이 혈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단수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가능성으로 복잡하게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물음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별 모양점 이야기가 괜히 마음에 걸렸고 구단수가 어딘가를 다녀온 뒤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며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황 회장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맹공이가 다니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정문 앞에서 맹공이를 기다렸다가 바로 불러 세웠습니다. 맹공이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황 회장은 예리한 눈빛으로 다가섰습니다. 공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요새 무슨 일 있어? 맹공이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황 회장은 맹공이의 팔목을 붙잡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단수가 별 모양점 갖고 묻고 다닌다던데 네 아이 어깨에 그 점이 있다며? 그 아이 구단수랑 무슨 사이야? 분명히 말해. 맹공이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생각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제 아기예요. 근데 구단수하고는. 황 회장은 말끝을 끊으며 차갑게 눈을 흘겼습니다. 어깨에 별 모양점 있다면서? 혹시 우리 가문의 핏줄이면 그냥 안 넘어가. 지금 바로 유전자 검사해. 맹공이는 당황스러워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검사를 받아야 해요? 황 회장은 절대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고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어. 네가 무슨 목적으로 애를 낳았는지 알 수 없잖아. 당장 검사 예약 잡아. 이 일 함부로 무시하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 맹공이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늘 불안했던 심정이 더욱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 회장의 기세와 권력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공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면 검사받겠습니다. 황 회장은 코웃음을 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해둔다. 아이가 단수 핏줄이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 맹공이는 안간힘으로 감정을 참으며 병원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가면서 맹공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가 모두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황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병원으로 향했고
검사 결과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황 회장은 선명하게 인쇄된 결과지를 쥐고 곧바로 구단수를 호출했습니다. 황 회장의 집 서재에 들어선 구단수는 어쩐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황 회장은 서재 책상에 검사 결과지를 턱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단수, 네 아이래. 구단수는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구단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제 아이 맞아요? 황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왔어. 내 손주 핏줄이면 그냥 넘길 수 없어. 구단수는 복잡한 심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동시에 황 회장이 분노 어린 목소리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황 회장은 서재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네가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 공희는 대체 무슨 속셈이길래 이런 일을 꾸몄는지도 알아야겠어. 내 손주라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겠지만 난 속임수에 당하고 싶진 않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의심을 풀고 싶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공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속인 적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별 모양점 때문에 의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본 거고요. 황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핏줄이면 책임지는 게 맞지. 그리고 너 회사 일에 소홀해지지 마. 난 네가 잘 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로 사고나 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 구단수는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누르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지만 황 회장의 태도는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어떻게 해야 아이와 공희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구단수는 곧장 서민기와 강진아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담은 증거 역시 확보했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기회를 잡기 위해 참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할머니, 즉 황 회장에게 이 문제를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나란히 앉은 서민기와 강진아의 표정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습니다. 서민기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고 강진아 역시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구단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서 이런 얘기하게 돼서 유쾌하진 않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를 거야. 서민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데?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협박했잖아. 강진아는 눈을 번득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들쑤시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구단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테이블 위에 USB 메모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불륜 증거 다 들어있어. 사내 메신저 로그, 퇴근 후 같은 호텔에 들어간 CCTV, 그리고 회사 내부 영상까지. 그동안 참았지만 이젠 못 봐주겠어. 서민기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성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일에 껴들어? 강진아는 힐난조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구단수가 이런 일에 힘쏟고 있을 줄은 몰랐네. 참 대단하긴 하다. 구단수는 두 사람의 비꼬는 말에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는 회장님께 넘길 예정이야. 불륜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간다면 회장님이 절대 가만 안 계시겠지. 변명해도 소용없어. 서민기는 점차 당혹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끝까지 가자는 거지. 강진아는 서민기를 흘끗 바라보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구단수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둘 다 멈출 생각 없으면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아. 그리고 내 아이 문제도 얽혀 있어서 이번엔 전부 다 터뜨릴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두 사람은 끝내 반성하는 기색 없이 불편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구단수는 문 밖으로 나가며 이제 시작이군 하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꾹 쥐었습니다.
황 회장에게 모든 걸 알리면 서민기와 강진아가 무슨 수를 써도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사실을 구단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의 호텔 출입 기록, 식사 영수증,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착된 은밀한 다정함까지 불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추잡한 일로 가문을 욕보이다니 라는 생각에 숨이 가빠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황 회장은 서민기와 강진아를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넓은 테이블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황 회장은 한참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탁 치며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여기에 있는 증거 좀 설명해봐. 서민기가 머뭇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이건 구단수가 좀 과하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상으로 자주 만났을 뿐인데. 황 회장은 무표정하게 서민기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치곤 사진이랑 영상이 너무 뚜렷하잖아. 일 때문에 만났다는 증거도 없고 둘이 지나치게 친밀해 보이는 장면만 있네. 강진아, 너도 할 말 있어? 강진아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애써 감추려 했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하긴 했지만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봐주시면. 황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리치듯 펼쳐 보였습니다. 내 손자 우습게 보고 회사 명예까지 망가뜨리려 한 대가는 치러야겠지. 둘 다 지금 당장 회사 일손 떼. 변명해도 늦었어. 서민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황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추잡한 꼴을 그냥 넘길 것 같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서 짐부터 챙겨.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알려주마. 내 손에 걸리면 가혹해질 테니 더 말은 필요 없겠지. 서민기와 강진아가 숨죽인 채 집무실을 나가자 황 회장은 불안과 두려움이 서린 둘의 표정을 보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구단수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군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기와 진아를 응징하고 난 뒤 황 회장은 한층 더 구단수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구단수의 핏줄이라면 그 아이와 어머니인 맹공이를 완전히 떼놓긴 어려울 거라 결론지었습니다. 황 회장은 맹공이를 다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황 회장의 집무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맹공이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앉게 했습니다. 전에 말했지? 네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민기나 진아처럼 회사에 해 끼치는 놈들은 이미 처리했어. 이제 남은 건 네 문제야. 맹공이는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결혼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가 구단수 씨 아이인 줄 몰랐거든요. 황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기놈은 이미 끝났어. 네가 고민할 필요 없어. 난 내 손주의 아이를 지킬 작정이니까 넌 이제 이 집에 들어와야 돼. 맹공이는 놀란 얼굴로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 아직 결혼 상태인데 정식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부담돼요. 황 회장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눈을 흘겼습니다. 부담? 이미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인 게 확실해졌는데 뭘 질질 끌어? 난 내 가문 있는 일에 물러설 생각 없어. 이 집에 들어와야 아이한테도 좋을 거야. 맹공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 회장의 압박은 거부하기 힘든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황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민기랑 결혼은 이미 파탄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젠 단수가 책임져야 해. 네가 먼저 이혼 서류를 준비하든 알아서 해. 어쨌든 난 우리 손주랑 그 아이를 이 집으로 데려올 거다. 맹공이는 결심이 서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황 회장의 태도였지만
아이와 구단수를 생각하면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힘겹게 대답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황 회장은 남겨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문을 지킨다는 황 회장의 자존심 뒤에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맹공이를 재촉하며 아이를 두고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황 회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구단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맹공이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직접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공원 한켠 벤치에서 구단수는 맹공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노을빛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던 무렵 맹공이가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구단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공이야, 여기 앉아. 맹공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수야, 할머니가 나보고 그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솔직히 좀 무서워.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나오시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 근데 나 진짜 책임지고 싶어. 맹공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아직 이혼도 안 끝났고 모든 게 너무 빨라.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구단수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무릎을 꿇고 맹공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든 내 아이 맞잖아. 사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알고 너무 기뻤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 핏줄이라니까 꼭 책임지고 싶더라. 공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에 맹공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 이혼도 해야 하고. 서민기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 또 결혼한다는 게 무서워.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것들 있겠지. 그래도 난 공이랑 아이 곁에 있고 싶어. 공이가 겪은 아픔, 내가 전부 갚아줄 순 없지만 적어도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옆에 있고 싶어. 맹공이는 결국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단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지만 맹공이는 간신히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공원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벤치 위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복잡하지만 강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맹공이는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한가운데에는 구단수의 청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전 결혼에서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잠들기 전 맹공이는 아기가 잠에서 깰까봐 거실에 가니 침대를 마련했습니다. 아기는 곤히 자면서 가끔 작게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살며시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는데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구단수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 갑자기 궁금해서. 아기는 잘 있어?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 들어올래? 구단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아기 곁에 다가섰습니다. 아기의 머리칼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낮에 했던 말 너무 성급했지? 그래도 내 진심인 건 알아줬으면 해. 맹공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알지. 네가 진심인 거랑 이 아이 위해 애쓰는 것도 다 알아. 구단수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같이 지켜주면 좋겠어. 나 혼자 힘으론 부족하니까 공이가 곁에 있어주면 고맙겠어. 맹공이는 아기의 어깨에 찍힌 별 모양 점을 슬쩍 매만졌습니다. 새삼스레 구단수 어깨에 있는 점도 떠올랐습니다. 얄궂은 운명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까 생각하니 복잡하면서도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 아이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함께 사는 게 맞다면 받아들일 마음도 있어. 근데 아직 내 상황이 정리가 안 됐잖아. 아이도 지키고 싶고 나 자신도 잃고 싶지 않아.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지. 아기 자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아기 옆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등을 기댔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내는 아기를 사이에 두고 구단수와 맹공이는 수많은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모양점이 더욱 선명해 보이는 아기의 어깨는 그 새로운 가족의 상징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거실 안은 조용하고도 따스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맹공이가 아기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갑작스러운 열감기에 걸려서 검진이 필요했고 맹공이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종종 병문안을 왔고 맹공이를 도우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민기가 예고 없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민기는 병실 문 앞에서 구단수를 발견하자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아기가 깊이 잠든 침대 옆에서 몸을 돌리며 서민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네 아이라고? 너 무슨 자격으로 공이 옆에 있는 건데? 구단수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불륜 저지른 건 너 아니야? 공이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잊었어? 서민기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딴 거 우리 둘이 해결할 문제지 네가 나설 일 아니거든. 공이는 내 아내였어. 구단수는 서민기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미 둘 사이는 끝났잖아. 그리고 공이도 네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서민기는 이번엔 아기 침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조그맣게 숨을 고르는 아기를 보며 잠시 말이 멎었다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네 아이라고? 설마 그렇게까지 해서 날? 구단수는 서민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지 누가 의도한 게 아니야. 둘 문제는 이미 회장님께서 결론 내리셨고 공이가 어떻게 할지도 분명하잖아. 서민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병실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기가 작게 기침하자 두 사람 모두 잠시 신경이 쓰였고 구단수가 몸을 살짝 틀어 아기를 가렸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를 거면 그냥 나가. 서민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채 복도에 서 있던 간호사의 시선을 느끼고 억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병실 밖으로 걸어나가며 작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구단수는 한숨을 쉬며 아기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민기와 강진아의 불륜을 알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수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맹공이와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맹공이는 서민기와의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기와 함께 새로운 거처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황 회장이 제안한 대로 저택에서 지낼 수도 있었지만 맹공이는 한 번 더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보길 원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한 구단수는 맹공이와 아기를 위해 아담한 집을 구해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맹공이는 아기를 안고 구단수가 마련해둔 작은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과 아기용 침대, 밝은 조명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단수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구단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이 조금 작을 수는 있어. 그래도 아기 키우기엔 넓은 집보단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맹공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아기도 여기서 편하게 지낼 것 같아. 구단수가 아기를 받아 소파 위에 잠깐 눕히고 아기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맹공이 옆에 앉으며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 셋이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물론 할머니가 저택으로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다. 맹공이는 마음 한켠에서 두려움이 여전했지만 구단수의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도 좋고 아기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꿈만 같아. 이렇게 평온한 날이 올 줄 몰랐거든. 구단수는 소파에 앉아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어깨에 찍힌 별 모양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이 어깨, 내 어깨랑 똑같이 별 모양 점이 있네. 진짜 신기하다. 우리 집안의 빛나는 별이잖아. 맹공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거구나. 힘든 일 많았는데. 단수야 고맙고. 미안해. 구단수는 고개를 저으며 맹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불륜 사건, 유전자 검사, 황 회장의 강압, 그리고 서민기와 강진아의 배신까지.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맹공이와 구단수 그리고 아기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아기는 편안히 숨을 고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절실히 바라던 행복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둘은 동시에 서로의 손을 꼭 쥐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